두 번째 제가 실례를 들고 싶은 분들이 여러 가지 북한 인권 운동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신동엽 씨는 북한 정부에서 이미 발표를 했고, 그리고 또 본인도 어느 정도 수용을 했고,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 출신이 아니라 일반 평범한 사람이 어떤 그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도망을 와서 자기가 마치 정치범 수용소에 있은 것처럼 이렇게 사기를 했다는 거는 이제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 분을 또 이제 그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김혜옥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영상 자료를 제가 좀 잠시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 안전원들이나 버의원, 또 그런 가족들, 이런 가족들이 지나다니면서 저쪽에서 이렇게 이즈민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옷을 너무 이렇게 기어 입고 그래서 다 알려요.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라고 하면서 자기 앞에 와서 두 무릎을 꿇고 앉으면 이거 아가리 볼이라고 그래요. 아가리. 그렇게 해서 거기다 자기 그 가래춤을 칵 베어주는데 그거를 그 자리에서 꿀꺽 하고 넘기면은 매 안 맞고 막 이렇게 구역질이 나서 막 이렇게 하면 그저 그 있는 없는 매 그저 다 때려요. 이분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우리 말하면 못된 짓을 어디 가서 했냐면 캐나다 국회에 가서 했어요. 그게 2010년도인가 12년도인가요? 그때 캐나다 국회에 가서 이제 인권청문회, 또 거기도 이제 인권청문회라는 데 가서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증언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었는데,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제 같이 수감하는 그 동료가 자기 아들을 도끼로 살해해가지고, 그걸 이제 장마당에 가서 팔다가 붙잡혀가지고, 자기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게 같이 수감돼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총살돼 죽었다. 이런 증언을 캐나다 의회에 가서 했어요. 40분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의회를 청취하고 있던 캐나다 총리가 너무 도저히 믿기지 않아가지고 그 여자를 딸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20분간은 단독 회담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말 들어보니까 북한이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 주민을 위해서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라고 이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말한 말이 또 가관입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북한 주민들한테 말 사료를 갖다 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했더니 북한에 쌀 주면 안 된다. 쌀 주면 다 그때 김정일 정권 때인데요. 김정일이 다 군대 갖다 주고 말 사료를 갖다 주면 우리 인민들이 그걸 해도 먹을 거다. 이런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정신 빠진 여자가 쟤들끼리 앉아서 거짓말 하는 거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내가 감옥에 갔다 와 누구처럼 성폭행하고 감옥에 갔다 와 가지고 내가 정치범 수용소에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지들끼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캐나다 국회, 미국 국회, 유엔 이런 자리에 다니면서 이런 생거짓말을 꼭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아니어도 북한의 실상을 그대로만 이야기해도 북한의 인권 문제는 심각하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김순옥 씨나 신동엽 씨나 이분들처럼 가서 그런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양치기 소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진정성,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쟤들은 다 거짓말쟁이 아니냐, 쟤들 말 어떻게 들을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진짜를 얘기해도 저 사람들이 말이 사실일까? 이런 진실성이 훼손되는, 제가 그래서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이런 글을 쓰고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우리 탈북자들이 이제는 좀 정화가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완전히 북한 인권이 상업화돼 버렸습니다. 2004년도에 북한 인권법이 채택되면서 미국 정부에서 2,400만 불의 예산이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한 650만 불의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탈북자 단체들에 지급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인권, 그다음 다 인권 투사예요. 그리고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갔다 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일단 갔다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딱 그 믿음이 가는 분은 그 강철한 씨, 그분은 실제, 그러니까 우린 이 얘기만 딱, 스토리만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대충 감을 잡거든요. 근데 강철한 씨 같은 분은 실질적으로 그 군봉 속에 어항 속의 군봉인가요? 뭐 그런 책을 썼지 않습니까? 수용소의 하루라는 그런 책을 써가지고 유명한 분이 있는데요. 이쪽에 미국 대통령 부시까지 만나서 접견을 한 그 강철한 씨, 지금 현재 북한 전략연구소 운영하고 계시는 강철한 씨, 그분은 정치범 수용소 생활을 했던 것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나머지 신동혁 씨도 그렇고, 이제 김혜숙 씨는 얼마나 거짓말쟁이냐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상품화 되는 거예요. 아까 영국에도 한번 왔댔어요. 와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좀 쇼를 하고 가시던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좋은 호텔 다니고, 비행기 탁 타고, 그다음에 국회 이런 데 다니서 증언하고, 아주 자기가 어디 영웅화 되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거짓말쟁이냐면, 우선 첫째, 이분이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이분은 그건 아예 감옥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신동엽 씨보다 더한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정치범 수용소에 장마당이 있다? 아니, 정치범 수용소가 장마당이 있습니까? 거기 장마당이 없어요. 장마당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장마당에 가서 어떻게 아들을 도끼로 각을 떠가지고 팔았다. 그걸 지가 또 봤다. 이런 거짓말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이분이 또 한국에 올 때 과정이 또 얼마나 웃긴지 압니까? 그리고 또, 정치범 수용소가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지, 이 사람 처음에 정치범 수용소에 같이 있다가 도망갔대요. 그러다 또 잡혀가지고 또 들어갔대요. 그러다 또 도망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 거짓말이고, 물론 북한에서도 이 김혜숙 씨에 대한 영상, 이민반 주민들이 이야기, 이런 것도 이제 다 나오는데, 북한의 어떤 주장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신동혁 씨나 김혜숙 씨나 이런 분들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같이 살았던 동네 주민들, 그다음 같이 직장 생활을 같이 했던 그분들이 얘기가 전혀 허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정치범 수용소 그렇게 막 들어갔다 나왔다 일반 감옥도 그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없는데, 이분은 정치범 수용소 2번씩나 맞다 도망가고, 그리고 또 이분이 또 진술하는 것 중에 황당한 얘기가 뭐냐면, 탈북자들이 이제 한국을 올 때 주로 이제 메콩강 이쪽으로 해서 오는데요. 밤에 이렇게 한 7-8명이 타는 조그만 이제 보트에다가 이제 타고 오거든요. 근데 거기 타고 오다가 자기 동료가 거기 뚝 빠졌대요. 빠졌는데 악어가 탁 입 벌리고 탁 먹는 거 자기 봤대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메콩강으로 아마 거의 10,000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메콩강, 캄보디아,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을 넘는데요. 그렇게 넘어도 그렇게 악어가 입 벌리고 앉아서 자기 동료가 뚝 떨어지고 잡아먹고 이런 거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정신병? 좀 이런 과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한테 온 세상이, 카나다 국회가, 미국 국회가, 유엔이 노란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이게 안타까워요. 오로 제대로 된 사람, 그냥 일반 사람 데리다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도 끔찍하고, 이 서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신문 검사하고, 몸 수색하고, 그걸 막 빼앗고, 이런 얘기만 해도 이거 심각한데, 그냥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해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데, 저는 언제 한번 북한 인권이 문제가 없다든지 북한 인권 운동을 하지 말자든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를 자꾸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방해하고 그런 세력으로 막 몰아붙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 좀 비껴서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오히려 날쳐되면 날쳐될수록 북한 주민이 인권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 더 오히려 거짓말되고 양치기 소년 내버리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북한에서 그 보위부에서 예시만 2년 받다 온 그 친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영국에 있다는 거 알고 여기까지 찾아왔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의 얘기 들어보면 정말 끔찍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 아들 도끼 쳐서 패먹고 이런 얘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북한 인권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개선해야 돼요. 저는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대화, 교류를 해야 되지만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외면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이나 대화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국적인 목표는 북한 주민이 인권을 개선하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와 해방을 보장해주고 경제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것이 돼야지 남한 국민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이 희생당한다면은 저는 그거는 그런 대화나 그런 교류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입속을 채우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매국노가 뭡니까? 나라와 민족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매국노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매국노가 아니에요. 저는 불쌍한 북한인민들 팔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영달을 누리는 사람들이야말로 나는 감히 매국노라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또 북한을 위해서 뭔가 혁명가라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매국노예요. 그만 북한인민들 팔아먹으세요. 불쌍한 북한인민들을 돕지는 못할 망정. 그리고 당신이 그 번 돈을 좀 어떻게 북한에다 좀 보내세요. 자기 혼자 그렇게 쓰려고 하지 말고. 저는 그런 얘기를 우리 북한 탈북자 사회가 스스로 종화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우린 다 알거든. 그 사람이 거짓말하면 저기 무슨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김순호 씨가 미국 가서 청문회 갔다 얘기하면 자 또 구라. 우린 다 알아요. 왜냐면 걔는 건너 쟤 누구야? 쟤 아들이 어디지? 아들이 저기 어디 그 체육위원회에 있다 왔지. 다 알아요. 우린 그가 누군지. 한국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었다면 정치범 수용소에 가 있었나? 이렇게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탈북자들 스스로가 이런 거 좀 정화해야 되지 않냐. 이제는 정화할 때가 되지 않나. 안 왔나. 북한 인권은 완전히 상업화돼 버려요. 돈벌이 수단을 돼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이게 개탄스럽고 정말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위한다면은 정말 이런 분들은 다 빠져줘야 돼요. 좀 제발 저는 좀 그분들한테 좀 사라지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젠 좀 제발 설쳐대지 말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또 북한 인권 문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반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워낙 제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가 그러니까 비판을 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방해한다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제 글도 쓰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욕도 많이 먹는데요.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나 탈북 지식인들이 해야 될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궁금하거나 아니면 반대 의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댓글이나 이메일 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